혹시 OPG 이벤트 아까 말씀드렸던 거 참여하신 분 계신가요? 신청하신 분 계실까요? 몇몇 분 계시는데, 네. 혹시 자신의 리뷰가 지금 잘 나오고 있는지 봐주신 분. 이게 리뷰가 바로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신 분 계신다면은 이따가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어, 혹시 지금 내가 SI 쪽에서 일을 한다. 혹시 계신가요? SI. SI 많이 계시고 프로젝트성으로 일을 하신다. 단발성으로. 그리고 프로덕트로 일하시는 분 계신가요? 프로덕트 많이 계시고. 네. 혹시 이직을 준비하고 계시다. 아, 네. 오늘 세미나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 세미나를 이걸로 하면 안 됐던 것 같아요. 오케이. 잠시만요. 제가 조금 준비하는 과정들에 많이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많은 분들의 세미나를 듣고 보고 하면서 긴급하게 내용들을 많이 좀 수정을 했습니다. 왜냐, 최대한 겹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될 만한 내용들로 들으셔야 되는데 음, 다른 분들도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와 많이 겹치는 사항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겹치게 하고자 좀 준비를 하느라 좀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은 좀 지금 제 타임은 좀 마음 편안하게 계시면 좋겠고, 다만 내가 담당했던 또는 담당하고자 하는 또는 담당하고 있는 프로덕트나 서비스나 내 현황이 어떤 건지를 많이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입을 하면서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요, 옆에 있는 분들을 좀 아시나요?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조금 일부러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정말 인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 시작하는 게 앞서가지고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바라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많이 보시면은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장시간 동안 앉아 계셨고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자리를 안 뜨셨어요. 이분들은 뭘 해도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준비하시거나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을 아마 동일하게 같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동일하실 겁니다. 같은 업계 신도 있으시고요.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두로 계세요. 근데도 연락을 하거나 말씀을 나누시거나 인사를 하십시오 뭐 이런 걸 해도 사실 잘 못하시죠. 네, 저는 일단 중간중간에 이따 끝낼 때 한번 그런 자리 만들어 드릴 텐데 꼭 명함을 준비하시거나 링크드인이나 리멤버를 준비를 하셔서 꼭 한번 인사들 하셔가지고 최소한 10명 정도의 인맥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지금 현재 OPG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2020년 1월부터 해서 지금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동양이라고 하는 그룹에 첫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스타트업 2번 해서 좀 잘 팔아먹고 재미도 봤고요. 또 쫄딱망도 많이 봤습니다. 여기 QR은 제 링크드인인데요. 그냥 보시고 언제든 편하게 메시지 주시고 뭐 커피 드시고 싶으시다 연락 주십시오. 얼마든지 사드리겠습니다. 요 근처에 오셨다? 뭐 나 고민 있다?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서비스를 다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들고 계신 서비스를 제가 쓰고 있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께서 제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를 써주고 계신 고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옆에서 가깝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되게 소중한 분들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는 누군지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신분을 쌓으시기 바라고 저희가 지금 있는 회사는 OPG인데 OPG는 게임 데이터를 가공해서 통계를 만들어서 제일 최적의 좋은 서비스를 찾아서 유저들이 그걸 플레이할 수 있게 해주는 게임 통계 데이터 회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대한 소개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이미 컨퍼런스 시작하게 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을 좀 다녀 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죠. 혹시 이제 그 회사들을 가시거나 주변에 보시면 좀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건지 저랑 동일하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성공하고 잘 되는 회사나 프로덕트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의 특징은요. 인제 그냥 잘 되고 있어요. 화기애애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아 우리 회사 좀 이상해요. 아 제 서비스 제가 담당하는 서비스 좀 이상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상해요. 예. 진짜 이상합니다. 그럼 그렇게 이상하신 분들 만났을 때 어떠냐? 우리는 생각하죠. '아 막 회사 으리으리하고 뭐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인제 그런 데는 막 잘 되겠지.' 뭐 하면은 그분들 막 보면은 막 뭐 우리가 다 아는 뭐 스카이 나오고 해외 출신이고 막 이럴 것 같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냥 이렇게 똥 빼나 술 빼나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되셨던 분들이 과연 다 잘 되냐? 그렇진 않아요. 그럼 그렇게 안 되셨던 분들은 과연 어떠한 형태의 분위기를 갖고 있느냐 했을 때 우리가 침몰하고 있다, 우리가 망하고 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끝까지 인정 안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몰라요. 옆에서는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냉정하게 또 마음 아플 정도로 속상할 정도로 꼬집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상을 쪼끔만 틀어 볼게요. 영상을 쪼끔 보시고 한번 해 봐 주세요. 그리고 오늘 계신 분들 중에는 제가 아시겠지만 강연은 2 년에 한 번씩만 합니다. 딱.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주제, 비슷한 영상을 이미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한 번 더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으로만 해 주세요. 혹시 제 말이 너무 빠를까요? 괜찮으세요? 아 예 좋습니다. 혹시 백종원 선생님에 대해서 아시나요? 네. 다 알지만 우리는 모르는 척하죠. 감사합니다. 네. 백종원 선생님이 예전에 골목식당이라고 어떠한 방송을 좀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송 찍었던 내용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요. 거기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어떠한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일부러 소리를 좀 저기 안 할 건데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영상 사용하실 때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생길까 봐 네, 안 하고 그냥 설명으로만 좀 첨부하고 시간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떠한 식당의 솔루션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솔루션을 하는 식당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사람이 오는 거에 따라 반찬수를 다르게 내주고 그리고 그런 반찬수를 왜 다르게 주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영상이에요. 주인 아주머니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고요.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솔루션을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더 잘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하셨죠. 그리고 그 근처에는 건설 현장이 도축시장이 있고 그래서 거기 있으신 분들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갑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나고 하니까 손님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장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솔루션 해주시게 되는데 손님들은 오셔서 맛있게 드시죠. 혹시 여기 가보신 분 계시나요? 전 가봤거든요. 맛있더라고요. 한번 기회 되시면은 저런 데도 한번 가보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카레가 별로입니다. 그럼 빼주고 여기 꽁치 없이 그냥 카레 빼서 7찬만 내주고 여기는 꽁치까지 포함해가지고 9찬을 주고 되게 고객분들마다 손님마다 상태를 다양하게 파악하고 줍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은 여기는 손님들이 오셨을까 좀 불편하고 단골들이 늘면은 좀 손님들이 늘면 단골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좀 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요? 어떤 부분이 더 좋아질까요? 매일 오시는 손님들 있죠. 우리는 어느 순간 서비스가 잘 되면은 그냥 잘 된 거에 뽕에 취합니다. 기존 고객 기존 유저 다 잊어먹어요. 그게 과연 PM일까요? PU일까요? 저는 다 쓰레기라고 했죠. 정말 잘못되신 거예요. 우리는 고객 한 명 유치하고 손님 한 명 유치하는데 엄청난 공을 들여요. 그러다 어느 순간 빵 뜨는 순간 기존에 있던 소중한 고객은 바로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썰물점 빠져나고 나면은 우리는 왜 안 됐지? 왜 실패했지? 라고 외칩니다. 그러고 나면은 회사는 사라져요. 좀 마음 아프죠? 저는 제가 다니던 회사 그룹이 사라졌습니다. 자, 고객이랑 친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피드백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고객분들이 과연
불친절할까요? 그리고 솔직하지 못한 얘기를 할까요? 아닙니다. 고객분들한테 새로운 것들을 내놓고 그들한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분들 또한 상당히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냥 솔직하게가 아닙니다. 불편한 거 불편하다고 얘기해 주고요. 좋은 거 좋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 뒤에 보시면 지나갔지만 뒷다리살 추천한다 해서 굳이 비싼 거 쓸 필요 없습니다. 이거 쓰셔도 충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피드백을 귀 기울였을까요? 들어봤을까요? 아니요. 대부분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부터는 조금 빠르게 갈게요. 우리한테는 단골이라고 하는 유저가 있어요. 단골. 이 단골을 다른 걸로 변환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어떠한 명칭으로 외치는지 아시나요? 네. 리텐션이라고 하는 지표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리텐션. 그러면 내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덕트나 내가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의 단골 고객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단골 식당이 있고 단골 가게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단골 브랜드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객들도 나의 서비스한테, 유저들도 나의 서비스한테 단골이 돼서 계세요. 하지만 그 단골이 누군지는 잊고 삽니다.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단골들이 없어지는 순간, 그 단골들의 등을 돌리는 순간 망합니다. 그 단골들을 꼭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단골들이 어떻게 남아있고 어떻게 단골이 돼 있는지 보는 거는 리텐션이라는 수치를 꼭 참고해서 보셔야지 내가 서비스를 어떤 방향으로 잘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지표에 관련된 건 사실 되게 많이 준비할 수 있어요. 저 한 10시간, 한 일주일 내내 떠들라고 해도 다 떠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시간은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데이터가 뭐가 중요할까요? 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리텐션을 전 얘기할 거고요. 저는 지금까지 17년 정도 하면서 리텐션 가지고 했을 때 실패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지표예요. 꼭 리텐션을 챙겨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PM. 과연 이제 PM이 보여야 할 데이터?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네, 리텐션. 리텐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리텐션이 중요해요. 근데 그 리텐션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하고 얘기해도요. 그 리텐션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몰라요. 왜? 지금 당장 들어오는 DAU가 중요하고요. MAU가 중요하고요. 지금 사용량이 중요하고요. 이런 것만 중요하다고 외칠 뿐이지, 판매량이 중요하다고 외칠 뿐이지 리텐션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이 누가 많이 사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서비스를 많이 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에서 어떤 지표를 찾고 그걸로 정답을 찾고 싶어가지고 막 물어보세요. 이분한테 물어보고 저분한테 물어보고 이건 어떻게 될까요? 저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하실 때 하나는 명확하게 보고 가셔야 돼요. 통계는 있습니다. 업계의 현황의 현재의 통계는 있어요. 하지만 그 통계가 과연 정답이냐? 정답은 절대 안 됩니다. 그 통계에 빠지지 마세요. 그럼 반대로 물어봤을 때 그 통계가 과연 정답이 아닙니까? 네, 정답 아닙니다. 통계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럼 정답이 없습니까? 정답이 있어요. 근데 그 정답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거나 그 정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능력이나 툴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툴들을 알고 있죠. 그리고 아까 오늘 발표하셨던 연사분들에서도 저랑 비슷하게 동일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무수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PM, 최소한 내가 단순 서비스 기획자가 아니고 내가 프로덕트를 담당하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또는 프로젝트에서도 프로덕트와 사업화를 시키시려 하는 분들이라면은 그러한 데이터, 유저들의 데이터는 어떤 형태는 다 수집을 하세요. 그리고 다 나열하고 깔아놓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들과 동료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유저만 대입을 하세요. 이해관계 다 빼세요. 유저만 생각하세요. 고객만 생각하고요. 그 고객한테 제일 좋은 게 뭔지, 그 고객이 남아있을 수 있는 게 뭔지, 그 고객이 또 이용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색안경을 벗고 정말 유저나 고객이나 내가 서비스하고 있는 프로덕트만 관점만 바라보면서 정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실험을 좀 이제 얘기할 건데요. 이거를 제일 못하세요, 사실. PM분들
프로젝트, 프로덕트 뭐 이런 거 다 상관없고요. 그냥 매니저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실험해 봅시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해관계에서 일단 밀려요. 스트레스 겁나 받으세요. 디자이너 찾아가고 개발자 백엔드 찾아가고 서버 찾아가고 QA 찾아가고 아 이거 한 번만 좀 해주세요. 같이 아 이거 어느 순간 실험 한 개 하는데 진이 쏙 빠져가지고 10개 안 하고요. 한 10번, 20번, 30번 할 거 한 번으로 함축시키고 그래서 끝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리화를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 여기 이제 탈출을 해야겠다. 탈출하지 마세요. 실험 다 하고 나오세요. 거기서 탈출 지금 한다 해가지고 딴 데 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못 하세요. 딴 데 가서 똑같으세요. 최소한 내가 여기서 뭘 해봤다는 경험이 있어야죠. 쉽게 탈출하지 마세요. 여기서 최소한 탈출하실 생각이 있다면은 실험은 다 해보세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프로덕트에 아니면 내가 담당하고 있는 거에 내가 담당하고 서비스는 고객한테 1000번 정도의 실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객을 정확하게 하세요. 여기 운전하고 계신 분 계실까요? 네. 저도 운전합니다. 저한테 제일 이렇게 지금 손 드신 분들한테 제일 리텐션이 큰 서비스는 뭘까요? 네. 내비게이션. 우린 쉽게 못 떠나요. 웬만해서 못 떠납니다. 그 회사가 명절에 나를 논두렁에 7시간을 가둬놔도 그럼에도 나는 그거를 또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서 유저들이 왜 여기 남아있고 그걸 왜 쓰는지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능력이 될 수 있고요. 그 시간이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게 소중한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알뜰하게 쓰지 못하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하거나 실패하는 거, 기왕 실패하고 기왕 스트레스 받고 손해 볼 거 한 개만 하지 마십시오. 4개, 5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가 서비스하는 고객이 그리고 내가 서비스하고 있는 대상이 시장이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보셔야지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을 보시게 되고 최소한 딴 데를 가서도 아 내가 그 시장만큼은 잘 알고 있습니다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국 안 하시는 아무리 제가 이렇게 외치고 얘기를 해도 안 하시거든요. 그 안 하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5년, 7년, 10년, 12년, 20년 다 거기서 거기신 분이 됩니다. 예. 절대 그렇게 안 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는 직접 유저가 되세요. 여러분들도 직접 유저시잖아요. 내가 만든 서비스 유저잖아요. 내가 만든 거 쓰시잖아요. 안 쓰시나요? 혹시 내가 만든 서비스는 쓰시나요? 쓰시는 분. 내가 만든 거 내가 쓴다. 그럼 내가 만든 거 내가 우리 만든 서비스에 있는 유저 탑 플레이어. 정말 정말 하드코어 유저보다 내가 더 많이 쓴다. 저는 OPG에 와서 제가 만든 서비스를요. 하루 종일 켜놓고요. 하루에도 몇 판씩 롤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유저들이랑 소통이 필요해서 디스코드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서 유저들이 들어오면은 미친 듯이 소통합니다. 24시간 소통해요. 국내, 해외 상관없이 소통해요. 내가 유저가 되셔야 돼요. 왜? 내가 그거를 설득하고 실험하고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들의 니즈를 파악할 수 없다면 유저들의 니즈를 귀 기울이세요. 그걸 귀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하는 순간 그리고 거기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나 데이터가 일치하는 순간 모든 것들은 근거가 되고 명분이 됩니다. 자, 일단 데이터적인 부분들은 요 정도에서 일단 1차로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일을 하실 때 특히 PM이라면 특히 7년 차 이상 되는 시니어급이라면은 아마 이런 고민들이 좀 드실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고 그 일에서 내가 할 때 나는 과연 어떤 것들 얼마큼의 수치를 바라보고 생각을 해야 될까? 제가 이제 많은 곳들을 가고 말씀을 드리고 하게 되면은 대부분은 아, 우리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뭐 이제 뭐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아 월급만큼만 일할래. 나 월급만큼만 일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근데 사실 그게 맞을까요? 최소한 내가 업계에서 내가 업력이 4 년이 넘어가시면 그런 생각하고 계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 내 연봉의 수치가 달라질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는 거거든요. 대기업 가면 연봉 많이 주네, 보상이 좋네, 복지가 좋네. 과연 그 한 사람이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한 사람이 과연 자기의 연봉만큼만 일을 할까요? 아닙니다. 그 이상을 뽑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뽑아낼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고 매뉴얼화가 시스템이 되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타트업에 일을 하든 중소기업에 일을 하든 SI라든 어떤 걸 일을 하든 뭐 물론 이제 외주는 다른 겁니다. 프리랜서는 다른 거예요. 내가 일을 할 때는 내 인건비가만큼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 멤버스, 내 멤버스가 한 명일 때 그거의 1.5배 연봉, 3배 연봉, 5배 연봉을 낼 수 있는 형태를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로 과연 내 연봉만큼 벌 수 있을까? 내 연봉의 1.5배만큼 벌 수 있을까? 3배만큼 벌 수 있을까? 5배만큼 벌 수 있을까? 왜 이걸 고민하냐면은 이거를 초반부터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된 거랑 그걸 시작하지 않고 한 거는 방향성이 다릅니다. 개발자들한테 설득하기도 다르고요. 디자이너나 회사나 PO, 물론 PO 분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다른 데들 시장에서 얘기할 때 완전 다 달라집니다. 지금 돈 안 보고 시작했는데요. 그냥 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야, 돈 벌어라니까? 우리 매출 벌어야지. 너 성과 내놔봐. 할 수가 없어요. 왜? 고민 안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장을 하실 때 요즘 BM이라든지 관련 사스 툴들이 워낙 많이 있고 주변에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를 한번 꼭 물어보세요. 그걸 물어보고 내용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논의하고 고민하는 만큼 프로덕트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유저를 납득시킬 만한 설득과 설명이 달라져요. 네. 어, 여러분들께서 많은 것들을 일을 하시고 고민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서도 고민이 있으실 텐데 사실 되게 배우고 고민해야 될 역량이 너무 많죠. 요거는 OPGG에 제가 와서 얘기한 거였어요. OPGG에 왔을 때 제가 처음 얘기했던 거는 프로덕트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였어요. 5년의 시간 동안 줄창 얘기했고요. 외쳤고요. 지금은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PM이 지켜야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덕목은 뭐냐, 역량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진짜 수도 없이 수도져 나와요. 저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여기 있는 거 다 할 줄 알아요. 자신 있게 외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쌓여왔고요. 그리고 미국에는 이런 것들을 제도화시키고 정리화시켜 놓은 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요거는 이제 좀 제가 퍼왔어요. 네, 퍼왔습니다. 좀 요게 좀 너무 밝아 잘 안 보이시긴 하는데 12가지에 관련된 데이터나 역량을 지표를 하는 것들이 있고요. 거기서 잘 나온 장점, 단점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요거 직접 측정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제공해 드릴게요. 한번 측정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많이 여쭤보면은 대부분이 I형 인재예요.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그 분야만 줄창 파고 그것만 줄창 파서 난 진짜 그거는 스페셜리스트가 될 거야 하시는 분이 있고요. 아,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아직 제가 찾아가고 있습니다는 제너럴리스트도 계세요. 그리고 그게 합쳐져 있는 T형 인재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T형 인재를 추구해야 될까요? 현재 시장에서는? 우리는 아닌 거 너무 잘 알죠. 하지만 쉽게 얘기를 못 하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어려운 현상인 것 같아요. IT라고 하는 시장이 급변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찾고 있는 PM이라고 하는 명칭은 동일하지만 역할이 완전 달라지고 있어요. 프로젝트 매니저, QA라고 제품을 만들고 기능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를 잘 납득을 시키면서 하는 이런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는 회사도 있고요. 피플 매니저, 여러 정말 300인 정도 되는 큰 규모의 사업들, 예를 게임사 같은데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300명에서 500명의 단체로 개발합니다. 단체로 만들어요. 그들을 매니저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제품에 관련하고 오너십도 좀 있어야 되고 리더십도 있으면서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하는 이런 쪽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로스 해커라고 하죠. 그로스 매니저라고도 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저를 그렇게 지칭을 해주고 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왜? 계속 성장시켜야 되니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데이터를 많이 봐야 되고요. 오너십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모진 것도 있어야 됩니다. 어, 프로덕트 이노베이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유저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고 서비스를 잘 봐야 되고요. 거기서 어떠한 방향이나 로드맵들을 잘 깔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상당히 여러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집중하고 신경 써야 되는 게 PM들한테 요구가 되는 되게 다양한 주체 사항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역량들이 어떤 건지 이 데이터를 객관화 시켜 보십시오. 가끔 만나보면 저 이직하고 싶어요. 저 이런 고민이 있어요. 포트폴리오 멋지게 만들게요. 막 예치세요. 다 좋아요. 그럼 너 뭐 잘하는데 모르세요.
그래요? 그럼 비교해 드릴게요. 업계 현황에서 요 정도 수치가 필요합니다 하고 비교해 드리면 절망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세요. 그리고 잊어먹어요. 아까 T형 인재가 있었지만 그 T형 인재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최소한 2개의 꼭지점을 갖고 가세요. 내가 이거 2개만큼의 역량은 누구보다 진짜 끝내준다. 와이어프레임 끝내주게 그려주고요. 데이터 분석 능력 진짜 끝내주고요. 유저들의 소리, VOC 정말 말도 안 되게 기깔나게 해석 잘합니다. 뭐든 좋습니다. 최소한 2가지만큼은 진짜로 잘하는 알파형 인재가 되셔서 그러한 PM이 되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지금 되게 빠르게 왔어요. 빠르게 왔는데 요거는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한 분을 좀 초대를 했습니다. 혹시 이런 자리가 있는데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선뜻 저 가겠습니다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제가 오래 뵀던 분 중에 제일 인상이 깊은 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오시고 강연을 들으시고 자리를 이렇게 오래 계시고 하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가면 다 까먹으시거든요. 그리고 그 강연의 주체가 과연 내년대도 동일할까요? 아닙니다. 내년대 시장이 바뀌면 또 달라져요. 현황이 달라질 수 있고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걸 도움을 누구한테 얻을까요?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공유하고 논의하고 얘기합니다. 웹비님의 강은 서로 우리는 공유하고 지식을 나누죠.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분이 이 자리는 아니고 다른 데서 했던 강연을 와서 들어주시고 정말 인상이 깊으셨는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나시죠? 토요일 시간 되세요? 네, 됩니다. 커피 한잔 하시죠? 만났습니다. 커피 한잔 마셨어요. 이런저런 얘기 들었어요. 머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와, 어려운 상황이시군요. 그럼에도 자신의 상황을 정말 잘 정리하셔서 하나하나 또박또박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는 그걸 도와드리고 싶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그걸 도와주고 싶으실 거고 그러한 역량들이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하지만 그 네트워크, 그 친분을 절대 가져가려고 하지는 않으세요. 아닙니다. 가져가십시오. 내가 이직할 때 도움도 되고요. 내가 포폴 만들 때도 도움되고요. 오늘 같은 거 배웠을 때 생각 안 날 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옆에 수강자뿐만 아니에요. 강연자분도 마찬가지세요. 오늘 강연하셨던 분들한테도 연락처 받아서 해보시고요. 오늘 강연하신 분들한테 명함 달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몇 분 거진 안 계시죠? 오늘 강연이 뜻깊게 생각됐다 하시면 그분들한테 연락처를 받아보시고 링크드인으로 메시지도 보내보시고 별도로 커피챗이라고 하는 요즘 IT에서 많이 하는 문화가 있죠? 티타임도 한번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진솔하게 얘기해보세요. 그 강연 안에 이 30분, 이 40분, 이 50분 안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줄까요? 못합니다. 숨겨져 있고 할 수 있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해 보시고 마찬가지로 이분도 저희 만나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진솔하게 회고를 해보십시오. 이러한 문제점을 깨보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 실행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월요일 날 아주 말씀을 해주시죠. 잘 해결됐습니다. 좋은 결과가 났습니다. 여기엔 첨부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도 스샷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해결됐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PM이라고 하는 직무가 PM이라고 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업계에서 조금 더 인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김승정이었고요.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OPG에서 있고 다양한 것들의 PM, 특히 PM, PO라고 하는 직무들이 이 한국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게 되기를 희망해서 계속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언제든 궁금하신 사항들은 연락 주시면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